파크사이드 아파트가 250억, 300억이면 400세대 다 팔릴까요? 신축이고 인프라는 최상급이지만 분양가가 좀 빡세긴 하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250억, 300억에 분양하는 거였으면은 당연히 입주 때까지 그냥 미분양인 게 맞아요. 왜냐면 400세대 넘게 이제 한 번에 분양하는 거 엄청 빡세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이후에도 미분양이 엄청 오래 있었을 게 당연한데 사실은 아무리 지금 하이엔드 주택 가격이 위로 엄청 세다고 해도 너무 많아요. 세대수가 400 몇십 개는. 우리가 그동안 하이엔드 주택 분양한다고 했던 그 30세대 미만 단지들 거의 15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보통은 한두 개도 우리가 완판시키기 어려서 막 이러고 있는데 배고파. 끝나고 뭐 시켜 먹어야겠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사업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사업 주체의 메리트는 내려가고 수부장자 메리트를 올려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뺏어서 준 상황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50억, 300억의 분양을 못 하잖아요. 분양가 측정을 못 하잖아요. 허가가 안 날 거니까. 그 보증을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임대료 분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예를 들면 뭐 150억에 뭐 2천만 원, 뭐 200억에 뭐 1천만 원 이런 숫자를 들으면은 당연히 처음에 헛웃음 지어요. 그 임대료 분양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크사이드가 임대료 분양으로 나올 건데. 그리고 나이는 아서포 시절이랑 달라진 거는 이제 4년 임대가 없어졌어요. 무조건 10년 임대 후 분양을 해야 되는데 10년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200억에 1,000만 원 뭐 이런 숫자를 들으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대략 뭐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월세 200억에 1,000만 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올해 당장 올해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보유세가 올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죠. 어떻게 얼만큼 올라갈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얼만큼 올라갈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인데 향후 3년 4년 동안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임대료 분양으로 가게 되면 그게 해지가 돼요. 해지가 되고 1주택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실 150억짜리 200억짜리 그러니까 뭐 250억짜리 300억짜리 분양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거 파크사이드 내년 지어질 거니까 쉽지 않은데 임대료 분양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서포 소유자인데 파크사이드 임대로 들어가서 거주하는 거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하이엔드 주택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대비 리턴, 리스크 대비 예상 수익률로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진짜 우리 서울에 있는 하이엔드 주택이 전 세계 웬만한 자산하고 맞짱 떠도 진짜 웬만큼은 좋아요. 그게 웬만큼 1등이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밑으로 빠질 금액이 엄청 적다는 거죠. 미국 주식 우량주나 이런 것도 밑으로가 사실은 높아. 지금 뭐 나인원 아서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나인원 아서포가 뭐 반토막 나고 30% 빠질 확률이랑 미국 주식 같은 거 뭐 주춤할 확률이랑 이게 차이가 많아. 비트코인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 엄청 좋은데 그거를 두 개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파크사이드 아파트 그 임대료 분양으로 하게 되면 저 파크사이드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할 건데 일단은 임대료 분양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도 할 거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아서포 보유자 아니면 나인원 보유자가 파크사이드 나인원이나 아서포 전세 주고 파크사이드 입주할 수 있어. 근데 그 250억짜리 300억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00억짜리 분양받아서 거주하면은 세금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월세 1,000만 원, 1,500만 원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금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내년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200억짜리, 250억짜리 그 매입해서 거주하면은 세금 뭐 1억 5천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1억 가까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게 월세로 생각하면은 뭐 미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200억짜리 주택 매입하면 그 정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찬찬히 생각하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임대료 분양 형태가. 사업 주체는 당연히 어떻게든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브라이튼 N사공이나 브라이튼 여의도 하는 것처럼 빨리 소유권을 넘기고 싶겠죠. 이 지금 보유세 리스크를 테이킹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거는 수분양자 마음이에요. 사실 강제할 수는 없어. 10년 동안 보장된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가 10년짜리밖에 없어 지금 아파트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뒤로 갈수록 분양 전환가는 올라가겠지만 보유세 리스크가 더 커 지금은 사실. 그래서 이게 그 수분양자한테 어떻게 보면 엄청 개꿀 상태예요. 엄청 10년 동안 해지가 돼요. 10년 동안 이 보유세 리스크랑 이재명 정부 어떻게 되고 다음 정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엔드 주택을 다주택자 포지션 안 가면서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서포 나인원이나 뭐 에테론 청담이나 뭐 원어 청담이나 이런 데를 전세 주고 그 파크사이드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1주택 세금 맞으면서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구조가 나와서 이게 사실은 10년 임대 후 분양이라고 하는 게
나인원 아서포 때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조만 보면은 나인원 아서포는 애초에 4년 임대였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보유세 리스크가 막 이렇게 커질 때가 아니었으니까. 나인원은 그때 이제 그 보유세가 올라가서 또 조기 분양 전환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커사이드 사업 주체가 일방적으로 조기 분양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인원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딜레마인 부분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10년 후 임대 후 분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할 때 이게 분양 전환 가격이 안 정해져 있으면 한남더일 같은 케이스처럼 이제 분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년 후에 그때 당시에 시세에 맞춰서 분양 전환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때 당시 시세를 소유자는 예를 들면 뭐 나는 8로 보는데 파는 사람은 디벨로퍼는 12로 보고 막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싸움이 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분양 전환가를 확정을 해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전에 조기 분양을 하더라도 그 수부장자가 원할 때 뭐 1년 단위로 조기 분양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더라도 10년 후 분양가를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400억 이렇게 정했어. 10년 후 분양가를. 근데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 보면은 400억도 싼 건데 그냥 지금 당장 생각하면은 10년이니까 싼 건데 근데 대다수의 받아들이는 수요층들은 야 무슨 400억이야 미쳤어 뭐 이러는 거죠. 왜냐면 지금 400억짜리 주택 없는데 지금 역대 최고 우리나라 아파트 일반 매매 거래 가격이 290억인데 미쳐서 400억이야 이러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10년 전 고급주택 가격도 생각해봐도 그때는 뭐 100억 아파트도 없을 때인데 10년 전 막 이러면 이제 막 100억 나올랑말랑 할 때요. 막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근데 전혀 상상이 안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사실 지금 전 10년보다 더 높을 확률이 심한데 여기 중심지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가격 폭등하는 게 그래서 사실 400억도 싼 건데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야 미쳐서 400억이야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서 그게 좀 딜레마가 있고 사업 주체가 가격을 정할 때 어쨌든 10년 후 확정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은 이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설명도 복잡하고 납득을 못 할 거예요. 대다수의 그 수요층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자, 질문 좀 읽어볼게요.